지난 9월 25일 중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국 영토 밖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중국은 태평양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미국과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켜 신냉전 구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넓은 정보의 바다를 잠수함처럼 깊이 들어간다. 군의 모든 것을 전하는 인포메이션 기버 문근식입니다. 한미일은 군사적 동맹을 강화해 북중러 위협에 대응하는 가운데 최근 중국이 ICBM 시험 발사를 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며 미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신냉전 구도 속에서 각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냉전이라는 얘기가 참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영어로는 콜드워. 전쟁은 전쟁인데 콜드, 차다 이 말이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주먹 다짐은 안 하고 그냥 속으로 으르렁거리는 거, 항상 잡아먹을 것 같이 이렇게 이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거, 이런 걸 냉전이라고 그래요. 이 냉전은 사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소련하고 미국하고 각 진영, 소련은 공산 진영, 미국은 자유 진영, 이 가운데 계속 이념적으로 대립한 거죠. 뚜렷한 특징이 첫째,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속했잖아요. 북한은 공산주의, 막 나눠져 있잖아. 이래서 미국은 뭐 소련을 억제하려고, 소련은 뚫고 나오려고 하고, 이렇게 이념적으로 하면서 그럼 미국은 내 편을 좀 키워야 되겠네. 그래서 마샬 플랜이라 해가지고 1947년 서유럽 국가들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소련은 별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리기 시작했지. 소련은 이게 경제적으로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군사적으로 키우겠어. 핵무기는 내가 더 많이 만들겠어. 인공위성도 내가 먼저 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소련이 치고 나갔죠. 이런 가운데 이제 소련이 군사적으로 막 치고 나오니까 미국이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토라는 걸 결성해가지고 거기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군사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면서 결속을 다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련이 만든 게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사적으로 이제 대치하는 거죠. 소련은 과거 그 독일한테 당했잖아요. 독수 전쟁하면서. 그래서 거기를 동진하지 못하고 딱 막아놓는 거지. 그 소련의 유성 국가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너 절대로 내 편이야. 너 앞으로 내 말 들어가면서 거의 그 블럭을 친 거예요. 독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폴란드, 뭐 루마니아, 동구권 국가 있잖아요. 유고 이런 데를 다 자기의 지배하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거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 그 중에서 제일 드러난 것이 1962년에 쿠바 사태라고 있어요. 이때 이제 소련이 안 되니까 쿠바에다가 막 핵미사일 갖다 배치하다가 미국한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이 너 당장 안 치우면은 바로 전쟁 일으키겠어. 폭격하겠어.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실 그때도 이제 군사적으로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이거 상당히 신경 많이 썼죠. 그러니까 미국은 나토를 중심으로 서방 세계를 결속했고 소련은 그 동구권 국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해서 서로 대결을 한 거죠. 이게 전형적인 냉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냉전이 쭉 지속되다가 소련이 붕괴했잖아요. 1990년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래 글로벌이란 말이 엄청 생겼어요. 세계화. 그러다가 이제 뭐 중국이 또 팬데믹의 원산지로 이렇게 코로나19 이렇게 이제 되니까 미국에서 막 공격하고 이러면서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완전히 틀어지면 이거 신냉전이다. 과거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막 그러는 것 때문에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럴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냉전은 뭐 이념적이고 뭐 군사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경제적인 거, 기술적인 거, 정보, 그다음 비군사적인 수도, 거기다가 막 AI, 그다음 우주까지 경쟁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난 2월 말 현재로 미국의 국채를
1124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받을 거 있는데 전쟁 한 번 일으킬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렇게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이 돼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신냉전에서는 경제적인 게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런 차이가 있죠. 중국은 과거에 미국한테 너무 눌려 있었지만 지금 엄청나게 경제력으로 성장했으니까 나도 이제 할 거 다 하겠어.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이제 러시아하고 과거 미사일 경쟁을 계속했는데 이제 끼어든 거예요. 자동적으로. 중국이 끼어들면서 이제 ICBM, 장거리 ICBM, 최근에 이제 등펑 40일이라는 이게 13,000km 정도예요. 그러면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발사하면서 과거에는 주로 중국 땅이 넓기 때문에 사막 이런 데서 발사 시험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태평양 쪽으로 한 거예요. 미국의 ICBM 시험 발사는 다 태평양에서 하거든. 그러니까 태평양은 그동안 ICBM 시험 발사는 미국의 동무대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나도 태평양에 할 수 있어 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는 다 미국한테 워닝, 경고를 하는 거죠. 너만 태평양 네가 주인이 아니야. 우리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장악하려고 하는데 왜 끼어들어. 대만 왜 간섭해. 나 태평양에 이렇게 시험 발사할 수 있어. 나 적극적 행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야흐로 과거에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미사일 경쟁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중국이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적 분야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거의 추격했다. 뭐 거의 다 따라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AI는 미국 1등, 그다음에 중국 2등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등수 안에 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한 10위권에 있을 거야 아마. 그다음에 이제 우주 개발은 이미 뭐 아폴로 13호든가 그것부터 이제 미국이 앞서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이 또 미국 뒤통수를 쳤던 것 중에 하나가 우주 개발에서 달 뒷면에 착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놀랐는데 중국도 중국 우주 개발도 지금 미국을 엄청난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미국은 우주군을 먼저 창설했죠. 그래서 우주 활동에서 위성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우주 자산 방어 목적으로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를 중국이 그냥 간과하지 않죠. 중국은 주로 군사화, 상업적인 면보다 군사적으로 그리고 뭐 요즘 킬러 위성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겠다는 얘기. 그래서 야처하면은 뭐 위성을 공격하니까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우주 정거장을 운영하겠다. 우주 분야에까지 군사력을 투사하고 거기로 그런 자산을 가지고 미국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막 엄청난 속도로 치닫고 있어요. 콜드워 시절에는 주로 대리전쟁, 한국전쟁도 들어가고 베트남 전쟁도 들어가고 그래 베트남 전쟁이나 한국전쟁이나는 미국이 절대로 공산주의 확장을 방지하겠다. 미국이 참전했잖아요. 그래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루어졌고 전쟁은 베트남하고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근데 지금도 그럴 것이냐. 지금은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엄청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실질적으로 전쟁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쭉 진행되었던 것이 무역전쟁이잖아요. 무역전쟁.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그래서 과거의 냉전은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시장경제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군사력이 누가 강하느냐 핵무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나 이거 가지고 내가 보호해 줄게 이런 심플한 거겠다면 신냉전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너 내 편에 안 쓰면은 반도체 공장 뭐 너 반도체 내가 뺏어가겠어 뭐 이런 뭐 강압도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거 아주 고난도 기술도 이제 이전도 안 해주고 막 독점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의 냉전보다 오히려 더 복잡하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중국은 서로 자기 진영에 대해서 줄 세우기를 하는데 경제적인 국익에 관한 걸 가지고 줄 세우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게 이제 큰 차이죠. 냉전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이념적 대립과 국제적 권력 구조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신냉전 시대에서도 과거와 유사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술과 경제적 갈등이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